사실 여성으로서 남자랑 친구가 되는 네, 게 네, 복잡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미투의 시대를 살아온 여성으로서는 이 친구가 나랑 이렇게 하하호호 즐겁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남자랑 친구가 될 때는 사실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는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다. 음악 얘기 말고 혹시 이 팟캐스트 좀 네. 들어보셨나요? 1화만 좀 듣다가 제가 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다 못 들었는데, 숙제를 안 네, 하셨군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아니, 그럼 뭐 들은 거를 바탕으로 혹시 어떤 네. 생각이 드신 게 있는지. 제가 들었던 거는 그 뭐 성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 뭐 그런 데 음, 관한 담론들을 들었었는데, 저도 이게 두, 사실 염려하는 부분은 똑같을 것 같고, 두 분이 대화하는, 일화에서 대화하는 부분을 들었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음, 음악으로 따지면은, 사실 음악에서는 이제 절대음감이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음악적으로 애초에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음, 어떤 분야에서는. 음, 절대감이 없다고 음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절대감이 있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절대감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거나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는 거는 음악적으로 능력이 있냐 없냐가 사실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음. 근데 이게 중요한 이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네, 뭔가 이게 그냥 진행하기에는 너무 베이그할 것 같고, 혹시 뭐 생각나는 뭐 주제를 더 이어갈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이런 생각하셨던 일이나. 최근에 저는 이제 그 1화 녹음했을 때가 벌써 몇 달 전이니까 거기서 이제 생각이 더 진행이 되긴 됐어요. 근데 아직 뭔가 이렇게 말로 네, 정리하기에는 정리하기엔 살짝 이르다.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보자면 네. 어떤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그 네. 장애는 어떤 것을 못하게 되는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장애가 생김으로 인해서 케이퍼빌리티가 또 생긴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그냥 그렇죠. 네네. 교훈 같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 예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허리 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뭐 어떤 몸집을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이제 납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 이런 장애는 또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정량적으로 하긴 어렵죠. 이 주장을. 근데 뭐 그러니까 뭐 가치관 정도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음, 뭐 저희가 1화에서 걱정하던 뭐 성차에 의한 모시기가 어떤 장애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음, 음, 맞아요. 그런 면도 있네요. 성차에 관한 건 아니지만 장애에 관해서는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장애라는 게 굉장히 그 사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기준으로 보면 안경 쓴 사람들은 다 장애일 수도 있고 다 앞이 안 보이니까. 음, 근데 요즘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안경 쓴 사람들은 수술을 하거나 안경을 쓸 수 있거나. 네. 그리고 어, 음,
장애라는 게 진짜 아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살기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그리고 그 개인이 그거에 의해서 불행하냐 안 불행하냐에 의해서 그게 장애인지 그냥 차이인지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특히 정신적인 장애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요즘 뭐 장애라고 많이들 안 부르고 병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그냥 사람이 원래 스펙트럼이 넓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차이가 있더라도 뭐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지는 사회가 조금씩은 뭐 지향을 하고 있죠, 최소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주 작은 것까지 진짜 아주 작은 그 극단적인 차이를 만약에 장애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장애를 하나 이상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막 특이한 것들.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어 사회에 의해서 혹은 뭐 개인의 극복에 의해서 장애가 아니게 되는 건데 음, 네 저는 뭐 그 정도 생각을 최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뭔가 내가 뭘 못한다거나 뭐 그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도 뭐 그냥 내가 못한다보단 그냥 차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음, 네, 음, 뭐 그걸로 인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뭐 생각 따지면 모든 것에 장점이 있을 수는 없고 그냥 사람은 원래 다 다르니까 그냥 제 좋은 면을 보려고 생각하는 편이죠. 네. 음, 근데 하지만 이게 뭐 극단적인 당연히 문제가 있거나 극단적으로 고통이 있거나 하는 분들한테 다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음, 어 그런 문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에 치이다 보니까 확실히 생각을 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는 어, 지금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지금 인공지능이 트렌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가 바라는 상이 인공지능 코딩 잘하는 상이 이제 사회가 바라는 이제 상이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만 해도 다른 걸 예를 들어 물리학과를 예시로 들면 물리학과 한 1980년대 한국에서 되게 유망한 학과였는데 지금은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말하자면 이제 코딩을 잘 못하는 것이 장애가 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현대 사회를 보자면. 음, 근데 그게 뭐 그럼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뭐 지금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뭘 잘해서 물론 당연히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않은 그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들이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지금 사회에 맞는 이득을 우연히 운으로 보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그분들이 지금 사회에 맞지 않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나누는 게 어쩔 수 없이 해결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다들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닐까 하고 음, 느끼고 있고요. 음, 성적인 차이에 관해서는 네, 뭐 특히 이 채널이 팟캐스트가 어떤 성적 차이에 관해서 많이 다루니까 제일 걱정인 건 사실 요즘 출산율 낮고 그 10대 특히 나이가 어린 분들일수록 서로 남녀에 대한 갈등 같은 게 더 뭐랄까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랄까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성끼리의 어 모르겠어요. 같은 성끼리에 뭉치는 게 강해진 건지 서로 적대하는 게 강해진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 통계 같은 걸 보면은 저희 나이대보다도 더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어 사실 엄청난 문제죠. 사실 지금 뭐 사람 살리고 죽이고 죽이는 건 안 하죠. 사람 살리고 음악을 하고 하는 문제보다도 사실은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앞으로 음,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것들을 걱정은 합니다만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어가지고 뭐 그렇네요. 그런 거를 뭐 이제 어떡하나 하면서 보고 있긴 하죠. 음. 왜 그럴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음.
저는 뭐 출산율을 문제로 프레임, 음, 그런 문제로 보는 프레임에 대한 생각도 있고,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집단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 내에서를 네. 보더라도 네. 남녀가 결혼을 안 해서 큰일 났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주민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맞아. 미혼모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동성 간의 그쵸. 가족 형성에 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또 있는 거고 되게 방법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약간 상상력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는 네. 이거를 0.7, 0.8 이렇게 환원해서 보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 엄청난 문제로 보이겠죠. 근데 저는 일단 이민 정책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사실은 이미 어쩔 수 없죠. 이거는 0.7이 아니라 한 1대만 됐어도 이미 바꿨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예. 네, 그거는 그렇죠.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왜 출산율이 낮아지냐는 저도 사실 뭐 정확히 모르고 어 근데 그쵸 0.7이라는 게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 것 같아요. 이제 10년 지나면 저희 때에는 그 학생이 40명이었는데 한 반에 이제 요즘 20명이잖아요. 음, 네, 지금 숫자로 가면 이제 10년 지나면 반보다도 더 작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게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지구적으로 네, 봤을 때는 지금 8 빌리언을 찍었잖아요. 80억 명을. 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0.7이 문제인데 사실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출산율이 문제가 높은 게 한도 문제겠죠. 네네. 그쵸. 근데 뭐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사는 제가 산업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근데 이제 왜 하필 우리나라만 그럴까? 는 확실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왜 하필 우리나라는 이럴까? 네, 다른 경제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지는 않은데, 네. 그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연구를 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사회적인 데 기여를 하는 쪽의 연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뭘지 아무도 모르고, 네,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혜규님이 보기에는 10대 세대의 젠더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거는 근데 제가 체감한 게 아니고, 왜냐면 아는 10대 또래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통계에서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통계에서. 어떤 기준인지 뭐 퀘스처너리가 질문지가 뭐였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음, 서로에 대한 그런 쉽게 말해 혐오랄까요? 그런 게 음. 더 그 나이가 어릴수록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사실 그래서 여성으로서 남자랑 친구가 되는 네, 게 네, 복잡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그 미투의 시대를 살아온 여성으로서는 이 친구가 나랑 이렇게 하하호호 즐겁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남자랑 친구가 될 때는 사실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는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경우가 였을 때는 이 친구랑 손절해야지라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되는 음, 건데 근데 사실 저같이 이제 주변에 남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히나 일터에서는 전 주변에 남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제가 고립되는 게 더 죽기 쉬운
길이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네. 어떻게든 LI를 찾아가지고 여기서도 내가 이제 마음 음, 붙일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라포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네, 제 경험적으로는 남자랑 친구를 안 한다? 그것을 어포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음. 상황이 어렵죠. 네. 좀 살만한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남자랑 친구를 안 하면 고립되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네. 할 수가 네. 없어요. 음, 음. 그쵸. 둘 다, 둘 다 어렵죠. 음, 네. 음, 글쎄요. 그게 확실히, 특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텔레오 타입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이제 뒤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할까라는 게 결국은 그 개인이 가진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다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게 뭐 성에 대해서든 뭐 어떤 출신에 대해서든 다들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본능적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뭐 저는 그게 이성적으로 완전히 뭐랄까 사회 진짜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사회 남자의 평균. 그렇죠. 이랑 내가 생각하는 남자의 평균이라는 게 항상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개인적인 경험이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래도 이게 베이지안을 사람이 따른다고들 많이 말을 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평균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뭐 그거 말고는 그러게요.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세상이 되어야 그런 기대치도 서로 올라가겠죠. 네. 아마 10대에서 이제 서로 갈등이 있는 것도 약간 비슷한 문제일까요? 모르겠네요. 저는 10대가 갈등이 있다는 걸 몰랐고 아직 팩트 체크를 네네.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 어, 네네네. 네, 맞아요. 나중에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막 그런 반대 성에 대해서도 사실 그 남자에 대해서도 이제 첫인상이나 막 그런 걸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거 같잖아요. 그런 거는 영향을 안 미치나요? 저는 생긴 그러니까 첫인상이란 건 결국 생긴 거잖아요. 아니 뭐 애티튜드일 수도 있고 음, 뭐 그런 것들 있는 걸 수도 있고 첫인상이란 건 사실 어떻게 꾸몄냐일 수도 있고 네. 걸음걸이가 어떠냐일 수도 있고 음. 네 제가 보통 위험을 감지할 때는 소문이 들릴 때, 이제, 근데, 소문 소문. 저분은 음, 조심해야 된다. 근데 보통은 그 음, 소문을 따르는 게 맞아요. 지금 같이 음, 된 권력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학계 내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순진하게 살아가면은 좆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학계는. 음, 응.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이제 바로 조심을 하죠. 음. 응. 근데 보통 그럼 소문이 안 나는 사람한테도 마음 놓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게 막 사실 또 제리아님이 아까 얘기할 때 여자인 친구만 사귈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거에 동의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말씀하신 부분 뭐 학계의 어떤 문제들이나 그런 걸 많이 못 느끼긴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리아님이 더 예민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제 학계는 사실 뭐 많은 것들이 안 걸려 있고 그냥 다들 학교 떠나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고 뭐 가가지고 자기 할 거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속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어떤 전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권력 관계가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주변에서 들리고 한 환경이면 자연스럽게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환경에서는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게 되게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꼭 저도 뭐 학교에서 카이스트에 있지만 카이스트라고 막 그런 게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당연하지만.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학계가 물론 이게 학계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산업계도 뭐 만만치 않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만큼 이제 내가 좋은 환경을 찾아가야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활의 미니멈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생활 지향점이. 음, 약간 내가 싫을 때 나갈 수 있고 약간 뭔가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다른 살 길 찾아서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런 면에선 진짜 아카데미아를 선택하는 게 진짜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사람들이 얽혀 있고 그리고 시스템도 뭔가 음, 자정되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그래서, 않고, 음, 응, 되게 보수적이죠. 쉽게 말해서. 응, 그래서 사실 저도 산업계 쪽을 학계보다 좀 생각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돈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차라리 그런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것보다는 낫다. 약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응, 네. 응,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근데 뭐 다행히 뭐 그리고 또 저희는 랩으로 시스템이 굴러가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씩 삐뚤어져 있고 응,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동질감이 있는 집단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응. 면에서도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또 적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또 약간, 나가면 다르겠죠. 약간 그런 주제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성향이 드러날 것 같긴 해요. 바이어스가 굉장히 강하죠. 네. 응, MBTI 하면은 N이랑 S 중에 N이 거의 90%고 P가 또 90%고 네. 응, MBTI가 몇 개 없어요. 랩에 보면 ENTP 엄청 많고 INFJ 엄청 많고 네. 그렇게 응, 몇 개 집단으로 좀 묶이는데 왜 그런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응, 네, 확실히 그 음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몇 가지 그 강한 스테레오 타입들이 있죠. 일단 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좀 안 좋았다거나 음악 때문에 부모님이랑 싸웠다거나 뭐 그런 것들 몇 개 음, 중에서 이제 몇 개는 만족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곳이긴 해요. 저도 다음 커리어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좋은 사람들이랑 여러모로 좋은 사람들이랑 있고 싶다는 좋은 조직에 있고 싶다 그런 게 되게 큰 돈보다도 사실 그게 되게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직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음. 응.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는 잠깐 네, 추억 여행을 좀 하고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약 15년 네, 전 세계 네. 물리 사실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거에서 다른 팀이었나요? 같은 팀이었죠. 물리 올림피아드 같은 팀이었어요. 네, 준비를 한다고? 물리올림피아드가 아니었는데 그럼 뭐죠, 그게? K 무슨 물리 실험 뭐 아니었나요? 올림피아드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팀이 제 기억으로는 그 다니시던 과학고등학교에서 저희가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네, 그 친구분
그러니까 세종가고였나? 세종가고에 두 명 네, 있었고, 그리고 네, 아마 제 중학교 동기, 그리고 이게 영어로 결국은 레포트를 썼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영어 네. 능력자로 투입이 된 거였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이제? 아, 그래요? 아니요? 이럴 수,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는 몰랐어요. 네. 어? 아, 그랬던 거구나. 그랬던 거구나. 네.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 대회 때문이라는 건 기억이 났는데 응.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잃어버렸어요. 머릿속에서. 음.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균님이 엄청난 네, 물리학도였고, 그리고 자기는 네. 물리학과 교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어요? 네. 네. 저는 제가 한 번도 교수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지 않은 줄 알았어요. 네. 조작된 근데 교수가 뭔지 기억이에요. 몰랐나 보다. 응. 그때 그 이제 과거 건물에도 처음 들어가 보고, 그때 정말 따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저는 여고를 다녔는데, 아니까 남자밖에 없는 네. 거예요. 음, 응. 그래서 엄청 뜨거운 시선을 느꼈었고, 의- 태규님이랑 그 우리 팀원들 말고 그냥 지나가는 다른 학생들한테. 네. 응. 근데 그리고 또, 학교가 공학인데, 네. 근데 뭐 비율은 남자가 훨씬 많지 않았나요? 비율은 많죠. 4대1. 네. 응, 응, 응. 그리고 저희가 그 예선에서 떨어졌나? 뭐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네네, 맞아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세종가고에서 무슨 네. 오픈데이 같은 걸 했었어요. 뭐 이렇게 아무나 아, 네네. 와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그때도 제가 한번 갔었고, 음, 그리고 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다녔고, 태균님은 조기 입학을 네. 해가지고 대학생이 됐고, 네네. 그리고 네. 제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밥을 사줬나? 태균님이? 뭐, 아무튼 음, 그때부터 이제 좀 더 뭔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음, 뭔가 종교 얘기, 신념 같은 얘기도 하고, 뭐 엄청 막, 아무튼 진지한 얘기를 그때 많이 하면서 맞아요. 이제 클릭이 되면서 네. 이제 뭔가 진지한 얘기 하고 싶을 때 가끔씩 음, 만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제 기억 속에도 만나면 항상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은 그런 진지한 고민들보다는 내일 할 일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머릿속에 많이 담고 살아서 머릿속이 비어있긴 하지만 응, 그때는 막 물리하고 싶었고 그래서 막 철학 그런 것도 뭔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관심이 있지만요. 응, 그래서 그런 얘기들 했던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응, 네. 그리고 막 그게 되게 뭐랄까 필터링 없이 얘기를 하니까 응, 그런 느낌도 있었어가지고 얘기할 게 참 많았죠. 그리고 사실 뭐 얘기할 게 많았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만나면은 뭐 1년에 한 번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냥 그 시점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고민들만 얘기를 해도 할 얘기가 참 많기 때문에 응, 만날 때마다 되게 새로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네. 덕분에 저도 그 다음에 그 전후 관계가 기억이 안 났는데 기억이 나네요. 네. 영어 전문가도 들어오셨군요. 그랬습니다. 저는 뭐 과거를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영어 능력밖에 근데 없었어요. 그 팀이 어떻게 꾸려졌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왜 영어 전문가로 들어오시게 되셨죠? 영어를 할 줄 파이팅을 아는 사람이 하시는 없었겠죠. 그 세 명 중에. 그런가요? 저는 그때도 영어를 못 하진 않았는데 뭐지? 근데 모르겠네요. 그때 네. 저한테 하지만 번역을 시켰어요. 진리아나님만큼 잘 못했나 보죠, 뭐. 네. 그랬던 거. 그랬으면 번역시켰으면은 그 본선이라도 나갔어야 되는데 그 그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건 기억이 나요. 음, 네. 그런 과거가 있군요. 네. 여전히 근데 뭐 생각해 보면은 그때부터 뭔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진리아님의 관심사는 계속 뭐랄까 바뀌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지금 전공은 그때도 뇌과학을 하고 싶어 했었고, 네네. 뇌과학을 하고 싶어 했었고, 그런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고, 천안과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어, 뭐랄까,
되게 오래 전부터 하나의 길을 음, 이제 박사로 하시고, 네, 네. 하나의 길을 갖고 계시네요. 올고준 사람입니다. 음, 저는 많이 바뀌었고, 네, 그렇네요. 네. 뭐, 앞으로도 응원하고요. 산업계를 가든, 음, 연구를 하든, 네, 재밌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랑 있기만 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뭐 돈이야 아프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좋은 사람이 일하고 싶다라는 꿈도 작은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죠. 예. 맞아요. 뭐, 그래도 가치관을 그쪽으로 두면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질리아나님은 그러면은 뭐 너무 TMI일 수도 있는데 어 그럼 거기서 친구들은 다 어디서 만나시나요? 뭐, 석사 동기 중에 동네에 남아있는 친구랑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동네 산책 좀 했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인 유학생들 한 두세 명, 두 명 정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연구소에서 제가 엘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음.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뭐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술 활동도 합니다. 저희 일주일에 음,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콜라주라고 아세요? 콜라주? 맞죠. 잡지 같은 거 오려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만들고 음, 그래서 같이 미술 활동하면서 놀고 그런 거 합니다. 음, 바쁘게 하시네요.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시고. 음,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유명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한국, 네. 저도 무슨 얘기할 줄 몰랐는데 되게 연구 얘기부터 엄청 길게 시작해가지고 음, 과거 얘기도 하고 네, 재밌네요. 다음에 또 뭐 사석에서 만나든 뭐 어떻게 되든 뭐또 요즘 생각하는 얘기들 그런 거 얘기하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들어갔어요. 네.